어머나, 아니 도련님이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람이 우리 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일을 하는 김 선생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김 선생님은 나를 잘 모르시나? 저도 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오며 가며. 그래도 얼굴은 몇 번 봤죠? 제가 예비 놀라운 마음이 반이었고 도련님께서 결혼을 할 사람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슬쩍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일이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했었고 대충 흘려들어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왔다가 일이 힘들어서 쑥 빠지기 하고 해서 저만큼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할 정도로 교체가 빨리빨리 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운빨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해서 한 과에 붙어있지 못하고 스테이션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과를 전전긍긍하고요. 간호사이다 했고요. 간호사의 자리도 힘들어서 쉴 틈도 없는 곳하고 그나마 얼른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잘 없는 곳하고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수술실이나 응급실 간호사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그만두는 곳도 많아서 오가 급하게 필요하면 스테이션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들을 나서서 하는 성격이라 다들 옮기지 않겠다고 버티면 제가 나서서 이동을 하겠다고 손을 들곤 했어요. 아유, 이번에도 정관 우사가 옮기는 거야? 정들어 다 아쉽다. 지난번에도 오겠다는 사람 없어서 지원해서 왔던 거 아니었어. 그래도 어찌 보면 대단한 거지? 아유, 이제 정관 우사 정도면 짬밥이 제대로 쳐서 어디 가서 태움 당할 일도 없고 후배들한테 일 떠 넘겨도 되는데 자원해서 자꾸 다른 스테이션으로 옮기니까 말이야. 아이, 그런 게 싫어서. 옮기는 건데요. 자꾸 후배들한테 적응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경력도 따지고 태움하고 하니까 그 꼴 안 보려면 제가 가는 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전 솔직히 후배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잘해주고 싶어요. 괜히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들 자기네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안 가품하는 거지? 세상에 정간호사 같은 사람만 어떻게 존재하겠죠? 이번에 옮기는 곳에서도 적응 잘하고 거기 은근히 일 많은 스테이션이라는 게 어디야? 보통은 한 곳에 오래 있어야 살이 나는 게 적으니까 이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저는 좋게 말하면 뼛속까지 정의감이 있는 사람기라고 말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꼬지랖이 넓은 사람기라서 남들이 싫어하는 걸 나서서 희생하는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걸 좋아했고 저로 인해서 남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 하나 희생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건 전부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딘데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으로 오랜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신 분이라 완전히 FM 타입이시라면 상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며 자랐기 때문에 사실 부서를 옮기면서 따라오는 탈 같은 것들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을 도우면서 자라야 한다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를 당했어서 그런 건 저도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제가 이 대학병원에서 제일 로테이션을 많이 돌았던 간호사나 다름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의사들의 얼굴도 많이 알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예비 동서가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는 전문의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의사라는 것 말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저희 시댁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해요.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시어머니는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촉새 같은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자기 자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싶으면 남들을 깔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엄청 얄밉게 속을 살살 긁어버리는 재주가 있다 이 말이죠.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입을 열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아유, 내가 답답해 죽겠다니까.
우리 둘째 성격이 이상한 건지 뭔지? 아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대학을 나왔냐? 얼굴은 반반하니 괜찮냐? 몇 살이냐? 이런 질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라고 하던데요? 아이, 근데 도련님 성격에 그런 거 물어본다고 자세하게 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평생을 키워서 잘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런 걸로 답답하다 그러세요. 우리 가족이 될 아이인데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나한테 자세하게 말해줘봐야. 미리 설레발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거 아니냐면서 그냥 의사예요 하고 말더라. 그 의사라고 하니 더 궁금해 미치는 거지? 얼마나 능력이 좋은 의사인지 궁금하지 않겠어? 아이 어차피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서 뭐 해요? 어머님, 도련이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뭐 잡아먹네? 의사라고 하니까 어디 뭐 도움이라도 될 일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 너는 누구 편이야? 아무튼 애가 딱딱 각이 잡혀서는 뭘 해도 그런가 봐요. 저런가 봐요. 사람에게 공감을 제대로 해줄 줄도 모르고 아내가 아주 돌리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도련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똑같이 행동을 했고 우리 남편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라고 신이 나서 줄줄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끝이 나기 무섭게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귀찮은 부탁들을 엄청 했었거든요. 뭐 친척 누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예약 좀 대신 해달라.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약을 좀 가져다 줄 순 없냐. 이런 부탁들 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 친구들, 친척들 할 거 없이 어디가 아프기만 하면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 거 같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도련님이 보고 배운 게 있는 아주 현명한 사람인 거죠. 병원에서 일한다고 말을 하면 일단 저한테 그 의사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물어볼 것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련님 입장에서는 말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비싸고 자랑하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벌써 10년이나 일을 한 사람 아니겠어. 엄청 오랜 시간 일을 해서 그런지야. 자리도 잘 잡았다니.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친구 사이에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니? 며느리는 내가 꽉 잡고 있지? 친한 친구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아이, 무슨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호사가 예약을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병원 레지던트들이 수술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예약 변동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싼 값에 진료를 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회사로 따지면 일개 회사원이나 다름없는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었다 봐요. 글쎄, 시어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약은 뭘 먹어야 하냐?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싸게 맞을 수 있냐? 쌍꺼풀 수술 할인되냐? 병원 예약 잡아달라는 건 기본이고 유명한 의사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정말 별별 부탁을 다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제가 남편이랑 돌연 님한테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 부분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련님은 사전에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웃긴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네 시아버지가 말이 몸이 좀 피곤하고 축축 처지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말이야 수액을 좀 맞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병원 진료 보러 왔다 갔다 하기도 까다롭고 귀찮고 하니까 너네 병원에 남는 수액 좀 몰래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수액 좀 놔줘라. 아내, 어머님, 병원에서 그렇게 약을 훔쳐서 오면 법에 걸려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 제가 의사도 아니고 처방전도 없는데 수액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나눠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해서
의사한테 살짝 말을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데다가 약물 관리가 얼마나 까다롭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차피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가지고 와서 놓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부터 해보기나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척할 수 있니? 그러지 말고 좀 들어와서 주라니까. 제가 수두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도 처방전 들고 가야지만 받아올 수 있어요. 제가 뭐 약을 발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액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맞으세요. 간단한 필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힘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어. 너는 참 융통성도 없다. 피부 회복자란 비타민 같은 거 든든하게 넣어서 하나 챙겨와네. 시아버지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 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 거 아니겠니? 간호사나 의사나 뭐가 달라. 이럴 때는 시아버지한테 점수도 다고 하는 거지. 의사랑 간호사가 뭐가 다르게요. 엄청나게 다르죠. 아예 하는 일이 다른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수액 나 달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또 같은 소리 반복한다. 그럴 힘이 없다니까 왜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 며느리가 되어서는 누가 직업군인 딸 아니할까 봐에 평생 그렇게 혼자서만 법 지키고만 살 거냐? 그거 한 번 가지고 온다고 해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사람도 하나도 없다. 다들 이해해 주겠지? 어머님 의료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그세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왜 똥꼬집을 부려가면서 해달라고 박박 우기시는 건데요.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못한다고 했어요. 뭐야, 똥꼬집. 너 지금 하늘 같은 미한테 똥꼬집이라고 말을 쓴 게야?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내가 오냐 해줬더니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날이었죠. 제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 세우는데 진짜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성격상들이 박았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제대로 한바탕 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간호사 의사야. 시댁에 발 들여놓고 싶지도 않아. 정말 열받아 죽겠다고. 안 그래도 엄마한테 아까 받았어. 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되는 거면 군소리 없이 했겠지. 그렇게 주야장창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뭘 하셔? 알겠다고 하셔. 아휴. 어머님 성격으로 볼 때 절대로 그냥 알겠다고 순순히 넘어가실 분이 아닐 텐데. 혹시 아들 말이라면 또 잘 들어주시나? 우리 엄마, 고집 누가 말려? 여자가 사근사근하게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사과시키라고 난리를 떨었지 뭐. 설마 지금 나한테 어머님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소리 할 거 아니지? 나 죽어도 못 가. 죽어도 사과 안 할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고집에 피운 거지. 내가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저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엄마, 왜 그러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이야.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하나 맞을 때도 의사가 놔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는 게 우리 엄마인데 왜 우리 와이프한테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좋으냐? 제발 자중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저는 제 편을 들어준 남편에게 따봉을 날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완전히 삐져버렸는지 아들 새끼 낳아놨더니 지 마누라 편들고 앉아있다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개입을 하셨으니
완전히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며느라가야, 그래도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머리까지 싸매고 누워서 하루 종일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이 내가 불편해 죽겠다. 아준의 시어머니가 또 자존심 하하는 기가 막히게 센 사람이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절대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지금이라도 화해를 할 생각이 있다면 며느라기, 내가 먼저 가서 굽히고 들어가거라. 정말 한숨만 나왔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연락이 온 마당에 저도 싹 수 없게 싫은데요.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제가 먼저 굽혀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들 하나같이 며느리 잡으려는 길 싸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한번 눌러보고 싶어서 벌인 짓 아니겠냐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나서 시옥에 찾아갔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저도 함부로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약품들이 아니라서요. 대학병원 그만두고 어디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을 제가 챙겨서 놔드릴게요. 작은 병원에서는 가능하겠죠? 뭐야? 작은 병원. 국내 최고, 제일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동네 작은 병원으로 옮긴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만 동네 병원에서나 수액 가지고 와서 집에서 놔드리고 하는 게 가능하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평생 그런 짓 못하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몰라. 어떻게? 대학병원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고작 수액 놓는 일 가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간단하게 수액 맞는 일 같은 건 우리가 동네 병원 찾아가서 마지막 아유 간호사인 며느리 덕준 보나 했더니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그만둘게요. 간호사님 며느리 더 톡톡히 보셔야 하는데. 어머님, 지인들 병원 예약도 나 제대로 못 해드리고. 동네 병원에서 일하면 제가 주은 아는 석 해드릴게요. 진료 순서 제가 딱딱 바꿔서 진료 보기 해드릴 수 있죠? 동네 병원의 장점이자요. 왜 자꾸 동네 병원 타령을 하고 앉아 있어? 동네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된다니까. 대학병원에서 큰일 하는 사람이 동네 병원에서 감기 환자나 내내보려고. 우리 어머님께서 지인분들에게 매번 불이 며느리가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하시는 것들 대학병원 체계가 까다로워서 못 해드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매번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기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동네 병원 가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액 노이 병원 예약 잡아드리기, 처방전만 가져다 드리기. 이런 거예요. 됐다 그만 말하자. 그래도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아무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벌떡 일어나서는 대학병원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서운한 척하면서 약을 올렸더니 우리 시어머니 또 끙끙 앓시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러 간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다름없었죠. 근데 그랬는데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딱 하러 왔는데 우리 병원에서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일을 하는 일일까 제가 얼마나 놀라요. 전 솔직히 도련님이 어디서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아무튼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낙 간호사도 많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비 동서는 저를 잘 모르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도련님이 의사라고 말을 안 했으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긴 한데 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제가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기도 했고 스테이션 몇 번 바뀌기도 했어서 오며 가며 얼굴 한 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기도 했어서 서로 얼굴은 알지 않을까 싶었지요. 어머나, 도련님이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우리 병원 내분비 내계에서 일을 하는 김 선생님이었어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김 선생님은 나를 잘 모르시나요? 저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오묘가며 그래도 얼굴은 몇 번 봤죠. 우리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간호사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네요. 제가 워낙 저희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기억해서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해서요. 근데 글쎄, 예비 동서가 저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 혼자만 아는 척을 하게 된 상황이라 조금 민망했는데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저를 비웃는 게 아니겠어. 갑자기 예비 동서 옆에 딱 달라붙더니 만저를 슬쩍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바쁜데 의사 따가이 하는 간호사 얼굴들을 다 알고 있겠니? 의사보다 간호사가 훨씬 많지. 그러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예, 어머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의사 따가이, 어머님,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그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야겠죠? 혼자 이렇게만 두고 있어도 안 돼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크미아요 부장님 그건 간호조무사랑 차이가 크죠 병원에서도 얼마나 대우를 달리 하는데요.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하는 거랑 국가고시 합격해서 면허증 취득해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직급 및 연봉 차이도 있고요. 아이고, 아이 그렇게 잘났으면 의사를 하지 왜 간호사를 하고. 그랬다니 말라는 것만 들어보면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요. 그 입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의사를 하지 그랬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더 설득을 하겠어요?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의사가 대빵인 거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깐 대학병원 간호사가 의사의 부재를 채우기도 하고 전문성을 띠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말 대부분이 비아냥거리는 것 뿐이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전문인 예비 동서가 한마디 거들라고. 예비 형님 말씀도 맞는 말이죠.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면 병원 일에 잘 돌아가겠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다 각자 할 일 찾아서 하는 거죠. 원래 밑에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든지 다 안 되는 법인 거야 맞지? 네 변호사들도 다 보들 달고 다니잖아. 의사도 그렇게 보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보조나 수발이 그게 그거 아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한마디 더 없는데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걸 잘 알겠더라고요. 의도가 너무 다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 했지만 일단 예비 동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였기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비 동서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했죠.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또 손이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참았어요. 아무튼 예비 동서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상견 내 자리도 갖추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시댁은 경사가 났어요. 첫째 며느리는 간을 사고 둘째 며느리는 사잖아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입이 가벼운 우리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기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자, 의사. 첫째 며느리는 간호사라서 못해줬던 부분을 우리 둘째 며느리는 다 해줄 수 있다니까 병원 예약도 당겨줄 수 있고 의사니까 처방전도 쓸 수 있지 않겠어? 첫째 며느리 걔는 그저 병원에서 일만 하는 거지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래서 다들 공부해 의사 되라고 하는 건가 봐에 둘째 며느리가 아주 똑부러져. 아이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간호사라서 최고라더니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저는 아예 찬밥이더냐.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동서도 시어머니의 추켜세움에 힘을 입어서 그런 건지 뭔지. 아, 자꾸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꼴 보기가 싫대요. 둘이 짝짝꿍이 엄청나게 잘 맞더라고요. 아니, 하루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면서 수액을 맞아야겠다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연중 행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쳐는 건가 싶더라니까. 아이고, 몸이 으슬으슬한 것이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내가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지. 아유, 몸이 아파서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 나 죽겠다. 죽겠어. 근데 우리 동서가 글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런 건지 뭔지 병원에서 처방전 쏘다가 수액을 들고 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죽어도 안 되다고 버티고 버텼던데 이를 동서는 쉽게 해내니까. 우리 시어머니 눈이 하트로 뿅뿅 바뀌고 동서에게 정말 침을 튀기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이래서 의사가 최고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해달라는 거 해주는 만능 의사 아니냐? 첫째 며느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밖에 안 왔는데 역시 의사가 최고야. 첫째야, 너는 뭘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고, 그래? 이 수액을 둘째가 놔줘야겠네. 이런 거 꽂는 건 간호사가 할 일 아니냐? 아유, 어디, 한번 안 아프게 잘 놔봐라, 형님. 우리 어머님 팔뚝 보니까 혈관도 약하신 것 같은데 안 아프게 한 방에 잘 질러주세요. 형님도 병원에서 자주 하시는 일이니까 잘 하실 수 있죠? 어머님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둘이 아주 쌍으로 저를 놀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가만히 하나 있지 얄미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뭐요? 어쩌겠어요. 놔달라는데 한 방에 그냥 빡 주사를 놔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또 비아냥 거리더라고요. 잘 놓고도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그냥 아프게러 질러서 놔두리는 건데 싶은 생각도 들었죠. 의사 수발을 드는 가사라 그런지 시키던 일은 잘하네. 아이, 그레이 정도는 되어야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소리도 듣는 거지. 만약 둘째 내가 안 아프게 한 방에 잘 찔러달라고 안 했으면 괜히 주사나 몇 번 더 놓으려고 이곳저곳 쑤셔놔서 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을지 어떻게 하니? 아이 수고했다. 이제 나는 수익 맞으면서 푹 쉬어버렸. 제가 간호사 경력이 지금 몇 년째인데 그거 하나 못 지르겠지? 봐온 환자가 몇인데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저 콧대 한번 눌러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어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사람 진 거예요. 꽤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서 쓰러졌습니다.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제 선동으로 피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쓰러졌다는 외침을 듣고 제가 놀라서 뛰어가서 기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쓰러진 사람의 눈이 뒤집히는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발작으로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남편에게는 119에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애써 오랜만에 화장까지 다 했는데 구급차가 오는 1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어요.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잘못하면 갈비뼈에 무리가 가서 부러지거나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눌러야 하는 위치도 정확해야 했고 저는 응급실에서도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의식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때마침 온 구급대원에게 교대를 시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구급대원에게 연락처를 주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늦었어요. 서둘러서 가니 이미 다른 가족들은 다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야, 너는 시간 개념이 없니? 이렇게 늦어서야 환자들이 약을 먹을 시간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 아니, 뭔 소리야? 머리는 다 땀에 젖어 있고 화장도 얼룩덜룩해. 너 설마 늦어서 뛰어와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사우나라 갔다 온 거야? 무슨 마라톤 뛰는 거야? 내처럼 땀을 이렇게 흘리지 말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녀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퍼부을 거라며 걱정했어요. 아이는 엄마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막말을 했나 봐요. 마라톤이 서머나니 땀을 이러고 뛰어다니지 마라.
늦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야. 함구하나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느라 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찾는 거 보고 구급대원에게 인계까지 하고 그러고 오느라 늦은 거 해요. 아, 사람 하나 살리고 온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말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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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죽겠네. 도대체 간호사 주제에 사람을 살리긴 뭘 살리냐? 우리 둘째 며느리는 그럼 오늘도 몇 명이나 살리고 왔겠냐 이 말이야. 간호사가 의사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아이, 그거 하나에다고 생색을 내냐고 말이야. 의사 수발이 되다가 의사가 하는 일하니 대단한 거 같지?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뭐 생색 내려고 그런 거겠? 당연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겠냐고 서운하게지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봐야 시어머니 귀에는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앉았어요. 그래도 위험에 쫓겨 있는 사람을 도왔다고 하니 잘한 일이지. 아, 너네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아,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아, 아버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생선 선물이에요. 아버님, 건강 챙기시라고 인삼이랑 아버님 좋아하시는 술도 빼놓을 수 없어서 준비했어요. 이건 혹시 몰라서 나중에 옷 한 벌이라도 사시라고 상품권 따로 넣었어요. 아, 저희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봉투만 두둑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도 형님들처럼 이것저것 준비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나, 돈이 재고지. 이거저것 준비해서 어디다 쓰니? 늙어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없는 법이란다. 의사라서 그런지 역시 쓰는 물이 다르긴 다르다. 그나저나 봉투가 이렇게 두껍다. 솔직히 정성은 저희 부부가 더 챙긴 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이런 비교를 당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의사 며느리 좋아 죽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야죠. 근데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건 이 동서가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시어머니가 이쁘다 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 손 하나 까다가 나고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시어머니가 주는 과일이나 처먹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저는 부엌대이냐? 제가 신데렐라고요. 동서이 그릇 좀 혹시 치워줄 수 있어? 내 손에 거품이 묻어서 그런데이 그릇 저기 찬장에 좀 넣어줘. 손 씻고 넣으면 되지. 우리 제 며느리는 말이야. 환자들 진료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겠어. 아, 그런 간단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 둘째 시키지 말고. 어머님,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거든. 저 다음 주부터는 나이트 근무라서 더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설거지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릇 좀 찬장에 넣어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너희야말로 병원에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의사가 일 다 하고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간호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말을 하기도 입이 아팠어요. 어차피 잔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일을 다 하느니 그냥 잔소리라도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수한테 뭘 부탁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이트 근무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 병원에서 급하게 와서 몇 번 불려가는 일도 생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급하게 아들놈 인간 도장 받을 일이 필요해서 밤에 해직 찾아가니까 안나는 갑자기 병원 호출나서 출근하고 없다고 우리 아들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 아니, 병원 일은 혼자 다 하니 남편 밥 한 끼 차려줄 시간도 없어. 아이고야, 의사들은 딱 청시 근무하던데 너는 교대 근무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우리 아들만 불쌍하다.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니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어머님이 반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남편 뒷바라지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같이 그 덕 좀 보게요. 아이고, 지금 우리 아들 밥 해주라는 핑계 대면서 너도 밥 얻어 먹겠다는 소리냐? 어쩜 이렇게 싹싹수가게 말을 하는지. 어휴, 어휴,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산다. 결혼한 지 3년 차 남편이랑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또 한 번 스테이션을 옮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병원 측에서 통보를 받고 옮기게 된 건데 솔직히 자리는 편안했어요. 여태까지 일을 했던 부사랑은 좀 특수하게 다른 병동이라 그런 건지 시간적 여유가 꽤 주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은근히 널널해서 휴대폰 만질 시간도 있었고요. 그동안 병원 안에 있는 과들 돌면서 적응한 보람이 있다고나 할까요? 승진도 하게 되었고 쉬는 날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오해 일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시댁에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는 또 없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저한테 저녁 먹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니만 막상 가니깐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밥 준비해야 하니까 얼른 서두르자. 이러다가 밥때 다 지나서 밥 먹겠다. 아, 동서도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이미 와서 저쪽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후까지 무슨 수술이 있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피곤해 보이던지. 아니, 밥 차릴 때까지 자고 있으라고 했어. 괜히 힘든 애게 오지 말고 우리 둘이 후닥하자. 그래, 수술이면 피곤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밥 준비하고 동서를 깨워서 밥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호출이 온 거예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근무 시간을 바꿔서 가겠다고 말을 하고서 밥을 거의 물에 말아 마시듯이 먹었죠. 아, 어머님, 제가 지금 병원으로 좀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호출이 왔어요. 스테이션을 옮기고 나니 말 이런 일이 꽤 생기네요. 아이고, 아이고, 또 뭔 일이라니. 우리 둘째는 퇴근하고 나면 연락도 안 오던데 의사도 아닌 게 의사보다 바쁜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바로 3D 직업이라는 건가? 아이 그 뭐 위험하고 어렵고 어쩌고 있잖냐. 아, 제가 지금 옮긴 스테이션이 한가로울 땐 한가로운 바쁜 시기가 딱 오면 정신이 없어서요. 아무튼 제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들 마주 하세요, 형님. 내 병동에 뭐 중요한 일이 생겼나 보네요. 응급 환자라 그가? 아,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동서도 고생하고. 아, 맞다. 내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서 설거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설거지 좀 해놓고 가 찬장 안에 정리 다 해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만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확 쥐어잡는 거예요. 그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얼음이 되었죠. 물론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진 않았지만 확 잡아채는 바람에 머리털이 뽑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의사수발이 드는 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어디 귀한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시켜. 너 정신 나갔니? 내가 정말 살다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일이 뭔데 의사 수발 드는 애 아니야? 근데 감히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 제가 언제 명령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맨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가봐요 해서 딱 한 번 부탁한 건데 지금 제 머리채 잡으신 거예요. 당장 이 손 놓으시라고. 우리 둘째가 이 머리채 잡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잡았다. 귀한 우리 의사 며느리 손으로 내 머리채 잡아서 야 되겠냐? 병일이 아무리 바빠도 너를 대체할 사람이 한둘이야. 아, 조금 넣는다고 하고 설거자고가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 손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니? 수술도 안 하는 앤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의사도 의사 나름 아니겠어요.
무슨 교수도 아니고 전문의로 만년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저랑 다르게 뭔데요? 의사랑 간호사 급이 다른데? 당연히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겠니? 너는 지금 간호사 따위가 의사랑 비교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병원에서 의사 수발 드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더 있니? 월급이 의사 월급이라도 되냐?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네. 자리는 당장 누가 가라고 해도 가는 자리 아니냐고. 감히 내가 둘째랑 뭐가 다르냐고 비교를 해. 돈도 적게 벌고 전문성도 더 낮은 게 지금 누가 누구랑 감히.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형님도 형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태태 아니 내 입은 왜 막고 그래? 아, 넌 가만히. 내가 너 대신해서 저희 미용기 집에 혼내주고 있잖니. 내가 이 벌른 조무래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어디 하늘 같은 의사 앞에서 감히 주름을 잡아. 어머님, 제발요. 형님이 저보다 직급도 훨씬 위에 있고 제가 지금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뭐 하시는 거냐고요? 설거지 제가 알게요. 형님은 빨리 가보세요. 거기 6호출. 아니에요. 제가 뒷일은 알아서 테니까. 형님,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요. 아이, 갑자기. VIP. 뭔 VIP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형님이요. 빨리 가보시라니까요. 형님이 자리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제가 이거 설거지 다 할게요. 아니, 뭐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뭔 소리야? 이게 첫째 며느리가 하면 될 일을 왜 둘째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래? 동서가 승진하고 싶은가 보죠. 들으셨죠? 제가 이제는 VIP들을 관리하는 특수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동서랑 그 급이 좀 달라요. 저런 전문의는 올 수 없는 특수병동이 그든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입을 떡 벌리더니 만다리를 후두를 떨더라. 그요. 전 또 시어머니가 오줌이라도 지리는 줄 알았네요. 아니, VIP. 아이 VIP 하면 어디 회장님들. 그러니까 둘째가 말한 VIP가 진짜로 그 어디 한 자리씩 하고 있는 VIP를 말한 거였냐?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 생일날 심폐소생술고 갔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 젊은 환자가 말이에요. 병원에 설립한 재단 이사장의 조카 손주라 뭐예요? 물론 집계 자손은 아니었지만 조카 손주안이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었지만 있어서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지하철에서 발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발빠르게 제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황천길로 직행했지만 VIP 중에 VIP. 제가 살린 셈이었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면 혹시나 갈비뼈에 금이 갔거나 했을지도 모르니까 제 연락처를 주게 되었는데 그 연락처로 연락에 와서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일이었으니 사양을 했죠. 근데 제가 하필 그 재단을 설립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력이 오래된 데다가 이곳저곳 여러 스테이션을 돌면서 웬만한 과에는 다 적응이 되어 있었고 저를 들만 입원하는 특수병동으로 발령을 내려 했어요. 주신 겁니다. 그것도 꽤 경력 인정해서 승진까지 시켜주면서 말이에요. VIP 병동 특성상 환자가 아예 없을 때도 많고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근무를 유동적으로 로테이션 돌면서 봤는데 이번에 급하게 회장님 한 분이 원하신다 해서 저에게 호출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동서는 제가 VIP 병동으로 발령난 걸 소문으로 들었고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꾹꾹 참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병동 특성상이라는 간호사들 명단도 따로 없고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뒤에서 뒷돈을 받는다거나 하는 불법적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비밀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름아름 다 알게 되는 법 아니겠어요? 동서 또한 저에게 줄 좀 타서 편하게 일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명예욕도 있으니까 한번 찔러나 보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제가 근무 시간 바인데 급하게 호출 온 거 보고 동서도 눈치를 챈 거고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것이었어요. VIP 호출 아니냐고요? 어머님, 저 아끼신다면 지금 무조건 형님께 잘 보여야지. 제 인생이 피어나는 건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그러세요? 제 평생 소원이 VPB 병동에서 일을 해보는 거였다고. 거기에 특수한 출입카드가 없으면 의사도 출입을 못하는 곳인데 어머님이 다 망쳤다고 지금 당장 형님께 사과하세요. 어머님이 먼저 사정도 모르고 머리를 잡으셨나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동안 동서에게 병원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득을 봤던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동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 시어머니랑 바로 사고는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저는 겉옷을 챙기면서 괜히 한 번 더 찔러왔죠. 의사 수발이 드는 사람한테는 사과하기 쉽지 않으시겠지요? 됐어요. 저도 그렇게 억지로 사과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 얘야. 미리미리 말리 좀 해주지 그랬어. 너는 그렇게 좋은 데 갔으면서 왜 말을 안 했니? 경사는 나눠야 하는 법인데 제가 말을 해서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 봐요. 어머님의 무리한 행동이나 부탁이나 들려야 하지 않겠어요. VIP 병동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어머님 부탁 드린다고 무리하다가 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VIP 병동이나 일반 병동이나 환자는 다 똑같은 건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요? 제가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일단 호출이 왔으니 급하게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랑 동서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그런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부탁도 못 해보게 만들어요? 어머님이 일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처제가 간 걸 알았으면 나한테 미리미리 언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기회만 엿보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여태까지 어머님 편에서 형님한테 굳은 일 다 떠넘겼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요? 저 진짜 어떻게 하냐고요? VIP 병동은 커녕 승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양심이 품으면 어떡해요? 아이,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러면 너라도 그동안 저 자한테 살살 알랑방귀 좀 끼고 그러지? 너는 내 가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둘이 서로 내가 잘못했네 저쨌네 하다는데 사실 저라고 무슨 뱉기 있어서 동서를 여기에 꽂아줄 수 있겠어요. 지가 징죽에 잘했어야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요. 동서가 그 뒤로 저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VIP 병동에 입성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선물도 챙겨서 주려고 하고 제 눈치도 보고 근데 글쎄 제대로 일이 터진 거예요. 여기 VIP 병동이 아무래도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규정도 힘들다 보니까 월급이 2배고 복지도 2배고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것도 있고 대우도 다르고 하니까 다들 VIP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여기 한번 와 보겠다고 무슨 중개인이 접촉을 했다는데 이 중개인이 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돈까지 빚을 내서 5천만 원 쥐어줬다는데 그냥 완전히 속아서 돈만 뜯긴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병원 내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둘셋 더 등장하면서 소문이 쫙 돌게 되고 동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지요. 다들 명예욕에 미쳐서 그런 짓까지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결국 쪽팔림을 견디지 못한 동서는 대학병원에서 사표를 내고 동네 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네 작은 병원 부원장리를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시어머니도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의사는 의사인데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인지 말도 못하고 아이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개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둘 사이가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탓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오고 말이죠. 저한테는 끝까지 쪽팔려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문 하나 못 들었게 했어요. 아, 그 일이 있는 이후로는
시댁에서 밥 먹자고 부르는 일이 딱 사라졌어요. 이제는 밥 먹자고 불러주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제는 으스 될 수 있는데 자랑 한번 기깔나게 하고 의사 따까리라고 무시하던 간호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어야 하는데 말이죠. 빨리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대려 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겸손해져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시어머니와 동서 같을 직업으로 까부는 사람이 있다면 호되게 정신 교육시켜주세요. 그래야 사회가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